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정말 중요한 정보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마늘인데요. 마늘은 오랜 세월 동안 강력한 건강 효과로 인정받아온 식품입니다. 하지만 마늘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마늘은 고대부터 여러 문화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건설하던 노동자들이 힘을 내기 위해 마늘을 먹었다고 합니다. 또 중국과 인도에서는 의학적인 용도로 마늘을 널리 사용했죠. 그만큼 마늘은 인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마늘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알리신은 마늘을 다지거나 씹을 때 생성되며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알리신은 면역력을 높이고 혈압을 낮추며 심혈관 건강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늘은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식품이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그 효과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늘을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 피해야 할 몇 가지 잘못된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더불어 마늘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늘을 잘못 섭취하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장아찌입니다. 마늘장아찌는 한국에서 사랑받는 전통 반찬 중 하나입니다. 마늘의 매운맛이 염분이 높은 간장이나 된장과 어우러져 감칠맛을 더하지만 문제는 과도한 염분에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짠 음식의 과다 섭취는 고혈압과 위암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마늘장아찌는 그 풍미 덕분에 밥 반찬으로 인기가 많지만 매일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나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식습관이 건강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늘장아찌를 먹을 때는 적당한 양을 유지하고 신선한 마늘을 소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 건강에 이롭습니다. 두 번째는 마늘빵입니다. 마늘빵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간식입니다. 특히 파스타나 스프와 함께 먹으면 그 풍미가 일품이죠. 그러나 마늘빵에 들어가는 버터와 기름은 높은 칼로리와 포화지방을 제공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포화지방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마늘 자체는 심장 건강에 매우 유익하지만 포화지방이 많이 포함된 마늘빵은 오히려 심장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마늘빵을 먹을 때는 건강을 고려해 버터나 기름의 양을 줄이고 통밀빵을 사용하여 만든 마늘빵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마늘빵을 자주 먹는다면 간식이 아닌 메인 요리의 일부로 적절한 양을 조절하여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된 마늘입니다. 오래된 마늘은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늘은 유효 성분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곰팡이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곰팡이가 생긴 마늘은 아플라톡신과 같은 독소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독소는 간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며 간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사용할 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래된 마늘은 특히 주의해야 하며 껍질에 변화가 있거나 냄새가 이상한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고 폐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선한 마늘을 적절히 보관하여 사용하는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 마늘을 더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늘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마늘과 조화를 이루어 그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꿀입니다. 마늘과 꿀을 함께 섭취하는 방법으로 마늘 꿀절임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꿀은 마늘의 강한 맛을 부드럽게 중화시키며 동시에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합니다. 꿀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과 항염 성분은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시켜
면역력을 강화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감기나 목감기 초기 증상에 효과적입니다. 마늘 꿀절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긴 마늘을 꿀에 절여 2주 정도 숙성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아침 한두 알씩 섭취하면 면역력 강화는 물론 소화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늘 꿀절임은 체내에서의 소화 흡수를 돕고 꿀의 자연적인 당분이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침 식사 전 공복에 섭취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와 마늘은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설포라판이 풍부해 항암 효과가 탁월한데 여기에 마늘을 더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브로콜리와 마늘을 함께 조리할 때는 마늘 브로콜리 볶음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선택입니다. 이 요리는 마늘을 다져서 오일에 볶은 후 브로콜리를 추가해 가볍게 볶아내는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설포라판과 알리신이 함께 작용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요리는 특히 식단에 채소를 더하려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며 몸의 염증을 줄이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와 마늘의 조합은 또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며 마늘이 가진 강력한 항균 작용 덕분에 몸의 면역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마늘과 올리브 오일은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요소로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을 보호하고 마늘의 항산화 작용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마늘 올리브 오일 파스타는 이 조합을 활용한 대표적인 요리로 간단하면서도 매우 건강한 식사입니다. 조리법은 간단합니다. 마늘을 얇게 썰어 올리브 오일에 천천히 볶아 향을 낸 후 삶은 파스타와 함께 버무리면 완성됩니다. 여기에 신선한 바질이나 파슬리를 추가하면 맛과 영양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이 요리는 심혈관 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소화에도 좋으며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마늘 올리브 오일 파스타는 식단에 변화를 주고 싶을 때도 훌륭한 선택이 됩니다. 파스타 외에도 올리브 오일과 마늘을 이용해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거나 구운 채소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마늘은 뛰어난 건강 효능을 지닌 식품이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마늘은 단순히 면역력 강화나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신경퇴행성 질환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23년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마늘의 특정 성분이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마늘이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마늘이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선 강력한 천연 치료제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해드린 올바른 섭취 방법과 함께 마늘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과 더불어 뇌 건강도 함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마늘을 더 건강하게 즐기기 위한 이 정보를 기억하시고 일상 식단에 잘 활용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